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제를 확 바꿔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동사, 그 동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법 체계에는 준동사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고,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고 동사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준동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를 좀 내용을 바꿔서 동사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절이 이렇게 있으려면 반드시 동사가 하나는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점을 하나 찍었다는 얘기는 한 개 문장을 내가 쓰겠다는 얘기인데, 한 개 문장 안에는 반드시 동사가 몇 개가 원칙이다? 한 개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얘를 여러분이 정동사로 이렇게 잡으셨다면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세 개는 전부 다 죽이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한 개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는 그 준동사를 이름을 바꿔서 동사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는요, 동사를 죽이는 방법이, 동사 죽이기가 1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to 동사 원형이라는 to 부정사가 있고요. 2번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pp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바로 동사 죽이기 세 가지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to 부정사에게만 제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나머지 ing 얘기도 살짝 곁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3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break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모든 동사는 3단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 혹은 현재, 그 다음에 broke 하면 과거, 그 다음 broken 하면 과거 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현재, 얘를 과거, 얘를 과거 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과거 분사가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pp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3단 변화 중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동사 형태의 비틀림은 동사를 죽인 겁니다. 얘네들은 문장 안에서 당연히 동사로 쓸 수 있지만 너는 절대, 너 혼자서는 절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동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동사 3단 변화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은 전부 다 동사를 죽인 형태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과거분사 pp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리고 1, 2번에 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to 부정사. 우리가 이게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책에 보면 이제 to 부정사 그러면 명사형법이 있고 형용사형법이 있고 부사형법이 있고 명사형법은 어디에 쓰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용사는 어쩌고 부사는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고, 먼저 to 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to 부정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99.9%의 학생들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to 부정사,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로 동사를 죽인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to 부정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요. to 부정사는 항상 덩어리째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삼형식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삼형식이라고 하는 동사를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문장 안에서 to 부정사로 죽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앞에 누구 붙여주고, to를 이렇게 붙여주고 요 삼형식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이란 얘기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맨 앞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거. 예를 들면 breaks라고 해서 내가 s를 붙여갖고 현재 시제를 표현했다면 이 breaks의 동사 원형은 break가 되는 겁니다. 동사 3단 변화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 따라서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동사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동사는 말이에요, 썩어도 준치입니다. 동사는 딱 잡아다가 너 죽어 라고 해서 내가 앞에 to를 띡 붙여버리면 죽는 건 맞는데, 이 얘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전체 문장에서 내가 동사요 하고 튀어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사의 힘이 워낙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나 앞에도 to를 붙여서 나를 죽여놨어도 나의 속성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랑 똑같으냐면, 김현정이 인간이잖아요. 나를 감옥에다 갖다 처박을 수는 있어도
머릿속의 자유마저도 너희들이 처박을 수는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에 나와 있는 이 삼형식 동사는요, 앞에 to라고 하는 놈을 붙임에 의해서 너는 죽어버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to 부정사에 사용된 그 삼형식 동사는 삼형식 동사로서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겠죠? 자, 삼형식 동사는 그러면 본질이 누구예요? 동사의 속성이 당연히 뒤에 목적을 취하는 거겠죠. 이렇게. 따라서 아무리 삼형식 동사가 to 부정사에서 죽어도 얘가 삼형식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목적을 취했다면 동사 앞에 누구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주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되는데 얘를 주격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놈의 주어를 주격으로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격으로 표기한다는 얘기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전체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 동사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주어라고 하니까 주격 대명사 쓴단 말이야. 근데 to 부정사에서는 동사의 속성을 얘가 하기 때문에 앞에 주어를 주긴 주되 주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주어라고 할 수도 없고 의미상으로 to 부정사의 주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broke라고 하는 동사 앞에 she가 있다고 하고요. 또 window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 삼형식 문장이네요. 그 여자가 그 창문을 깼어. 이 문장에서 여러분 broke라고 하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죽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요? 그렇지. to를 이렇게 앞에다 붙이고 이놈을 원형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변의 첫 번째 to break. 그러면 이제 너는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break라고 하는 단어가 깨뜨리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window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to 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to 부정사 앞엔 누구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동사의 속성이니까 주어도 필요하겠죠. 근데 to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she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for를 이렇게 하나 주고 she의 목적격이 누굴까? for her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제가 to 부정사로 싸그리 죽여버리면 이 문장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for her to break the window. 알겠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to 부정사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to 부정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반만 맞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선생이 to 부정사가 여러분 뭐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몇 형식 동사를 가지고 to 부정사를 만들고 싶은데요. 자, 내가 5형식 갖고 만들고 싶은데요. 5형식의 to 부정사는 어떻게 되죠?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주어부터 표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for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 to 부정사 5형식 동사는 뒤에 누가 필요해? 목적어, 또 하나 목적격 보어. 이게 바로 5형식의 to 부정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해볼까요? 3형식의 to 부정사를 만들어주세요. 주어부터 표기해 볼까요? for 플러스 목적격 앞에다 주고 to 부정사 3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o 부정사 3형식의 모습이에요. 다시 2형식 해봅시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주어 자리에 주고 그 다음 to 부정사 2형식 동사는 뒤에 누가 필요해요?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4형식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for 플러스 목적격 앞에 주어로 주고 to 부정사 4형식은 뒤에 누가 필요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필요한 거네. 맞아요? 요게 to 부정사 4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형식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 앞에 주고 to 부정사 1형식 동사 뒤에는 누구밖에 못 와요, 여러분? 당연히 부사밖에 못 오죠?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전명구가 오든가.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모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눈 밝은 학생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to 부정사라는 건 뭡니까? 아하, 우리가 배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어떻게 to 부정사로 전환시키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와 형식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to 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어 배울 때 맨 처음 하는 그 형식, 그 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 하나만 붙이고 to 하나만 붙여놓으면
이놈 전체는 이제 한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to를 지워버렸어요. 그럼 to 부정사 살리겠다는 얘기죠, 동사로. 그럼 당연히 앞에 for 필요 없죠? 그리고 너를 누구로 바꾸면 돼? 주어로 이렇게 바꾸면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to 부정사를 만나잖아? 그러면 어떡하라고? to 부정사의 to 버려. 그 다음에 앞에 for 버려. 그 다음에 이 목적격을 주어로 바꿔놔. 그럼 그게 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다. 연결시키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워보겠습니다. 앞으로 to 부정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라고 내가 물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거꾸로 몇 형식 동사 가지고 to 부정사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야 돼. 자, 5형식 다시 한번 불러줄까? 그렇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주고 그 다음 to 부정사 5형식 동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5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바로 to 부정사 박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o 부정사가 만들어내는 박스예요. 이렇게. 이게 몇 개 단어입니까, 여러분? 한 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to 부정사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너 여기다 이렇게 박스 쳐놓고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영어 백날해도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이런 구문 덩어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단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어떤 단어가 한 개 단어로 인식이 되면 우리는 이때부터 이 박스를 품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박스로 묶을 때 이 박스가 한 개 단어가 되면 이 박스를 우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to 부정사에서 뭐라고 배워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적용법은 다 빼버려야 돼요. to 부정사를 박스로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겠구나. 이 전체 덩어리가.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앞에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 얘를 싹 지워버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되지. 맞아요? 만약에 해볼게요. 여기가 주어가 있고요. 3형식 타동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3형식 동사. 그 다음에 이 박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3형식 동사는 뒤에 누가 필요할까?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박스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네. 이 목적어 역할을 하면 어떤 품사가 돼야 돼? 당근 명사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2시간에 더 하고 만약에 얘가 명사로 쓰이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형용사로 가면 뭐뭐 하는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사로 가면 거의 80% 이상의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물론 뒤에 가면 제가 바꿀 겁니다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자, 다시 한번 to 부정사 그러면 박스 칠 준비부터 해야 돼. 박스. 알겠죠? 그게 박스를 치는 순간 품사는 몇 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 그렇지. 셋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안다? to 부정사 박스를 제외하고 앞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이놈의 품사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관련된 문장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죠. 제시된 문제는 2013년 서울시 국어 문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5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작 문제였는데 탐은 자기 생각을 영어보다 러시아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Tom says, 탐이 주어, says가 동사. 근데 say는 우리 3형식 동사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시 나왔어요. 야, 대시 나오면 반갑죠?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파악 먼저 하셔야 되고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하려면 뒷문장 분석해야 돼요. is 주어, is가 동사, is여가 형용사니까 보호로 쓰인 거 맞고요. 뒤에 보시니까 to 부정사로 죽였네요. 우리가 좀 전에 to 부정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to expr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체 문장의 동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express라는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표현하다 무엇을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죠. 타동사면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래서 he thought라고 하는 게 목적어로 나왔어요. 3형식 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누구밖에 못 나올까? 당연히 부사나 전치사구 이런 거밖에 못 나오지. 그래서 in Russian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왔고 in English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then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앞쪽에 easier라고 하는 놈 비교급 된 구문이니까 이거는 뭐 건드릴 거 없고, 자 문제는 없어요. 영어보다 러시아어로 그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to 부정사가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수반했고, 자 동사 앞에는 누구도 필요하다고요? 주어도 필요하다 그랬죠? to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해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앞에 for him to express, 아 네가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구나. to 부정사에. 다시 말하면 그의 사고를 표현하는 건 누굽니까? he가 된다는 얘기예요. he가. 자 그러면 to 부정사 박스를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이게 to 부정사 박스지 뭐.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이제. 자 to 부정사가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되면 너는 품사가 명, 형, 부 세 개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죠? 네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앞문장 분석하시라 그랬습니다. 앞문장 분석하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죠. 완전하죠? 따라서 네가 명사일 리는 없다. 이렇게. 형용사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형용사 하는 역할 두 개 얘기하세요. 명사를 수식하라. 그럼 얘가 지금 명사를 꾸며야 되려면 형용사가 엄청 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긴 거는 뒤에 있어야 되니까 이 앞에 명사가 있어야 꾸며주겠지. 근데 이지어는 이거 형용사거든요. 너 형용사도 아니구나. 그럼 부사인가? 너 부사 맞네. 앞문장이 완전하니까 부사가 맞네. 그럼 부사 맞고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럼 해석하면 그가 영어보다 러시아어로 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은 훨씬 더 쉽다? 말이 안 되네 아예.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야 이거?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래. 자 부사가 아닌 건 확실히 나왔고 형용사가 아닌 건 확실히 나왔어요. 야 그럼 명사 아니야? 다시 한번. 여러분 명사가 문장 안에 사용되려면 어느 자리에 써야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써야 되겠죠? 만약에요 이 to 부정사 박스 전체가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쓰이거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거나 보호 자리에 만약에 쓰여 있다면 얘는 명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봅시다. it이 주어고 is가 동사가 easier가 보호예요. 훨씬 더 쉽다. 뭐가? 그것이. 탐은 말한다. 그것이 훨씬 더 쉽다고. 뭐가? 그것이 뭔데? 그가 영어보다 러시아어로 그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이 말이지. 그러면 훨씬 쉽다는 거는 얘가 쉽다는 거예요. 얘가. 다시 말하면 요 it이 무슨 주어? 가주어란 얘기죠. 왜요? 원래 to 부정사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to 부정사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영어에서는 대절이나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너무 길 때 전부 어디로 이동시킨다? 뒤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뒤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럼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자리를 가짜가 채워주는 거야. 내가 가짜야 이렇게. 따라서 너를 가주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지. 그러면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품사는 뭐다? 명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주어 진주 구문이에요. 따라서 너는 명사. to 부정사 박스가 명사로 쓰이면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그가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로 그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세 이름 뒤에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하고 이것도 완전하니까 대세 이름은 접속사고요. 접속사 대시 지배하는 박스 전체의 품사는 뭐 아니면 뭐라고요? 말해봐요. 대시 지배하는 박스의 품사 명사 아니면 부사다. 둘 중에 하나.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분석하라. say 동사가 삼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이 대절 박스의 품사는 명사죠.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맞습니까? 자 앞에 나와 있는 대절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to 부정사 형태는 이렇게 여러분이 따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